한국 국회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두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60원을 돌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미크론 변이와 하위 변이에 맞게 개량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통화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법이 유효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국회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두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동포사회에서는 개정된 법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에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도 현행 국적 포기 신고 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개정된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적 포기 기한 연장이 제한적으로 이뤄져 그동안 불합리한 법조항으로 큰 피해를 본 한인 2세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10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60원을 돌파했습니다. 13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7.7원 오른 달러당 1,362.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1일 1,379.5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1,352.3원, 지난 1일 1,355.1원에 이어 3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가치는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언급이 나온 이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도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9% 오른 109.678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달러 강세 흐름에 더해 중국 도시 봉쇄에 따른 경제 둔화 우려와 위안화 약세도 환율 상승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인구 2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중국 서부 스촨성 청두시를 오는 4일까지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향후 원달러 환율 상단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날 엔화 가치도 24년 만에 달러당 140엔이 무너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40.37엔까지 올랐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로 올라선 것은 1998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미크론 변이와 하위 변이에 맞게 개량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새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CDC는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것에 대비해 새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자문기구의 권고안을 로셸 월런스키 국장이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접종이 승인된 새 백신은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을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제품입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성명에서 새 백신은 이전 백신 접종 이후 약해진 예방 기능을 회복하고 더 광범위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새 백신이 접종될 예정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14명 중 13명의 찬성으로 12세 이상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에 맞춘 백신을 추가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급한 접종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새로운 백신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또 누가 언제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우려를 나타낸 위원 역시 임상 자료가 나오는 11월까지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여전히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5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들은 겨울철 감염 파도가 오기 전 접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프라임타임 연설을 가졌는데요.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저녁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앞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그들은 진실의 빛이 아니라 거짓말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극단주의를 비판하며 미국인들에게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평등과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과 일반 공화당을 분리하며 국가의 가장 어두운 세력들을 통제하는 것은 여전히 유권자들 손안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극단주의는 공화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은 이 나라를 후퇴시키기로 결심했다며 그들은 선택의 권리, 사생활의 권리, 피임의 권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도 없는 시기로 미국을 되돌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숭배한다며 정치적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진영과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혹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 테일러 부더위치는 바이든은 캠페인을 통해 정상화로 복귀를 주창하고 있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미국인들을 그 어느 때보다 분열시키고 공경에 처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통화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는데 실직자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구직자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8월 비농업 일자리가 31만 5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증가 규모는 전월 52만 6천 개보다 감소했고 이전 3개월 평균치도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전망한 수치 30만 개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분야별로는 전문 사무 서비스업 6만 8천 개, 보건 의료업 4만 8천 개, 소매업 4만 4천 개 등의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7월 큰 폭으로 늘었던 레저 접객업 일자리는 8월엔 3만 1,000개 느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수준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20년 2월과 비교해 24만 개 많은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3.7%로 전월 3.5%보다 살짝 높아졌습니다. 실직자 증가보다는 구직자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는 0.3%,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5.2%가 올랐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발표가 3연속 금리 인상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만간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책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FOMC 정례회의는 이달 20일에서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의 미국 내 생산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는 미국을 위한 또 다른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은 이날 아이다호주의 새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서 10년간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한 반도체법에 따른 연방 보조금 혜택을 감안하면 이 투자로 마이크론은 10년간 1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만 자신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퍼스트 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이 새 투자와 일자리에 대해 주요한 발표를 한 것을 지켜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기차와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며 미 경제를 맨 아래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핵심 생산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기존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IRA 충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신차 판매량이 각각 역대 8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14%, 기아차는 22%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오늘 미국 시장에서 지난 8월 한 달간 총 64,335대의 신차를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 14% 증가한 수치로 8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기록입니다. 차종별로는 투싼이 28% 늘어난 14,305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엘란트라도 30% 증가한 14,238대 판매됐습니다. 픽업 트럭 산타크루즈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32% 늘었고 베뉴도 67% 증가했습니다. 엘란트라 HEV를 포함해 아이오닉 5 등 친환경 차량 판매도 48% 급증했습니다.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대표는 재고가 다시 늘어나면서 지난달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며 업계 전반의 판매 침체에도 불구하고 SUV 및 친환경 자동차 제품군이 높은 수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도 역대 8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66,089대가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보다는 판매량이 22% 늘었습니다. 스포티지가 59% 증가한 12,986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포르테도 28% 늘어난 11,838대가 판매됐습니다. 소렌토는 8,732대가 팔려 판매량이 114%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EV6가 1,840대 팔리는 등 친환경 차량도 151% 증가했습니다.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뉴욕주법이 유효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방법원은 뉴욕주의 은폐 총기 휴대 개선법이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북부지법 글렌 서더비 판사는 총기 소지 옹호단체, 미국 총기 소유자 등 원고가 새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법이 수정헌법 제1조 2조 14조를 위반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시행 중단 가처분 요청을 소송 제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각하고 주법이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서더비 판사는 7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은폐 총기 휴대 개선법 내 주요 조항들이 위헌 요소가 있으며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의 총기 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해 상급 법원에서 은폐 총기 휴대 개선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은 뉴욕주에서 총기 소지를 위한 은폐 총기 휴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총 취급 방법 교육을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을 받아야 하며 대면 인터뷰 및 필기 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총기 난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 민감 지역을 총기 휴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새 주법 변호를 맡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 이후 총기 로비의 근거 없는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자축했습니다. 총기 소지 옹호단체 측은 즉각 제2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한인 이민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부지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10살 때 하와이에 가족과 함께 이민한 실비아 장룩 하와이 주 하원 재무위원장은
최근 열린 민주당 부지사 후보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장 의원은 같은 당 주지사 후보인 자쉬 그린과 러닝메이트로 오는 11월 8일 치러지는 총선거에 도전합니다. 장 의원은 24년간 주 하원에서 일하면서 부의장, 전쟁대비위원장, 재무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하와이주가 민주당 텃밭이기에 장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보낸 이민자 버스가 뉴욕과 워싱턴 DC에 이어 지난 31일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두 대의 버스에는 어린이 20-30명을 포함해 서류 미비 이민자 약 80명에서 100명이 타고 있으며 많은 이민자들이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트프 시카고 시장은 불행히도 텍사스 주지사 에벗은 수치심이나 인간미가 전혀 없다고 비난하고 시카고는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학교인 크레스킬 중고교가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 1년 만에 오는 6일 가을학기 개학에 맞춰 학교가 문을 엽니다. 지난해 9월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피해로 문을 닫은 지 1년 만에 교실에서 정상 수업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레스킬 중고교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학생 1000여 명은 학교 등교를 못하고 원격 수업이나 임시교실에서 공부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노동절을 맞아 뉴욕, 뉴저지주의 연방, 주, 시정부 사무실과 법원, 주 차량국 등 모든 관공서가 휴무에 들어갑니다. 우체국도 일제히 문을 닫으며 우편 배달도 되지 않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도 휴무합니다. 주택가 일반 쓰레기와 분리수거 쓰레기 수거도 없으며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전철과 버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페리 등 대중교통수단 모두 평일이 아닌 공휴일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지만 저녁부터는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